32년 전 일본 이바라키현의 한적한 캠퍼스인 스쿠바 대학교에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다. 인문사회학관 A동 7층 평범하던 엘리베이터 앞에서 참혹한 현장이 드러났다. 한 남성의 심하게 훼손된 주검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주변은 그의 피로 얼룩져 있었다. 이 남성은 무자비하게 찔린 상처로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가슴, 배, 목, 얼굴 등 최소 7차례 이상 찔린 듯한 흔적이 역력했다. 사건 현장의 잔혹함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무섭고도 비참했다. 이 피살된 남성은 다름 아닌 스쿠바 대학교에서 비교문화학을 강의하던 조교수 이가라시 히토시였다. 그의 죽음의 시간은 1991년 7월 11일 밤 10시 이후로 추정된다. 이튿날 일본 전역의 신문과 외신은 악마의 시 번역자 피살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악마의 시는 살만 루슈디가 1988년에 출간한 소설로 출간 즉시 전 세계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가라시 교수는 살해되기 약 1년 반 전에 이 소설의 일본어 번역판을 출간했었다. 그의 죽음은 책의 논란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가라시 교수는 일본 내 이슬람 문화 연구의 선두주자였다. 도쿄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한 뒤 대학원에서는 이슬람 미술을 연구했으며 이란 왕립 아카데미의 연구원으로도 활동했다. 스쿠바 대학교에서 비교문화학을 가르치면서 연극과 음악에 대한 깊은 조예를 바탕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 있는 교수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강의는 항상 붐볐고 그의 학문적 업적은 학교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크게 주목받았다. 악마의 시 일본어 번역판을 출간한 직후부터 이가라시 교수는 위협을 받기 시작했다. 이 소설은 신성 모독 논란을 일으키며 이슬람 교도들의 거센 반발을 샀고 이가라시 교수는 이란에서 종교적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살만 루슈디와 같이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 출판 직후 일본 내 무슬림 커뮤니티에서는 격렬한 항의가 이어졌고 출판사 주변에서는 반발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도쿄에서 열린 출판 기념 기자회견 도중에는 한 파키스탄 무슬림이 무대로 돌진하여 출판사 대표를 공격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1991년 7월 11일 이가라시 교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를 마친 후 연구실을 나서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정확하게 살해당했다. 그의 시신 옆에는 갈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는데 그 가방에는 그가 필사적으로 흉기 공격을 막으려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범인은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져버렸고 주변에는 CCTV도 없었으며 경비원도 없었다. 이는 완벽한 미제 사건으로 남겨졌고 아무런 목격자도 물증도 없이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경찰은 개인적 원한, 직업적 경쟁, 그리고 종교적 동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는 좀처럼 진척이 없었다. 일본 매체 데일리 신초에 따르면 당시 수사당국은 스쿠바대에서 유학 중이던 방글라데시 국적의 학생 A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가라시 교수가 숨진 다음 날 A는 방글라데시행 비행기에 탑승한 출입국 기록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A의 신병은 확보되지 않았으며 출입국 기록 외에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었던 탓이다. 당시 일본 매체들은 수사당국이 일본과 이슬람 국가 간 외교 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정부 고위층 압력에 물러섰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2006년 7월 11일 이른바 이가라시 교수 피습 사건은 발생 15년 만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의 아내이자 일본 비교문학자 이가라시 마사코는 경찰을 향해 남편이 살해된 사건 수사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결국 2009년 경찰서를 찾아 이가라시 교수가 남긴 지갑과 안경 등 유류품을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그렇게 영구 미제로 남겨졌다. 악마의 시가 부른 악몽은 이가라시 교수에서 멈추지 않았다. 살해된 건 이가라시 교수가 유일했지만 각국에서 이 작품과 관련된 인물들이 잇따라 피습을 당했다. 이가라시 교수 피살 일주일 전인 1990년 7월 3일에도 이탈리아어판 악마의 시를 펴낸 번역가 에토레 카프리올로가 밀라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괴한에 흉기에 수차례 찔리는 일이 있었다. 다행히 그는 목숨을 건졌다. 1993년 7월엔 악마의 시 8체문을 번역해 현지 신문에 게재했던 튀르키예 소설가 아지즈 네신을 노린 호텔 방화 사건도 일어났다. 당시 78세였던 네신은 사다리를 타고 간신히 탈출했으나 같은 호텔 투숙객 37명이 화재로 숨졌다. 같은 해 10월 노르웨이판 악마의 시 출판가인 윌리엄 니가드가 오슬로 자택 인근에서 3차례 총에 맞고 중상을 입은 일도 있었다. 불온 서적을 지옥으로 보내려는 이 불온한 저격은 이처럼 국경을 넘나들었다. 결국엔 원작자 루슈디도 타깃이 됐다. 지난해 8월 루슈디는 미국 뉴욕 강연장에서 레바논계 미국인이자 무슬림 청년 하디 마타르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과 목, 배 등을 15차례나 찔렸다. 오른쪽 눈이 실명됐고 얼굴엔 큰 흉터가 남았다. 왼팔 신경도 망가졌다. 루슈디의 나이 75세, 악마의 시가 세상에 나온 지 무려 34년이 지난 뒤였다. 당시 마타르는
악마의 시를 이쪽 정도 읽었다며 루시디는 이슬람을 공격한 사람이라고 했다. 루시디는 올해 초 피스프 첫 인터뷰에서 여전히 악몽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세월에 묻힌 이가라시 교수 피사를 포함해 30여 년간 악마의 시 주변은 피로 물들었다. 그러나 폭력은 펜까지 꺾지는 못했다. 문학은 살아남았다. 루시디 피습 이후 악마의 시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현대문학 분야 1위에 오르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뉴욕에선 루시디를 지지하고 표현의 자유 수호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살만 루시디와 함께하자는 구호가 맨해튼 국립도서관 앞에 울려 퍼졌다. 11개 미국인으로 워싱턴 포스트 테헤란 지국장을 지낸 제이슨 레자이언 기자는 루시디 피습 사건 이후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신앙과 종교가 어떻든 루시디에 대한 공격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자유를 강조해야 한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자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